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장은 끝났고요. 한번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또 아주 쇼킹한 이야기를 한번 전달할까 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충격이 클 겁니다. 이제 뭐 산타랠리도 끝났고 이제는 또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그 새해 랠리가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아주 보기 좋게 짜증나게 추락을 해버렸어요. 오늘 코스피 많이 빠졌습니다. 2607.31 가리켰고 2.34%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오늘 개인들이 1조 3천억 정도 샀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샀고, 오늘은 막 기관 애들이 갖다 퍼부었어요. 1조 한 2,100억 정도 계속 팔았습니다. 오늘은 개인하고 기관과의 줄다리기였습니다. 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팔다 보니까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맥을 못 추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도 3.9% 빠지고 LG엔솔 3.1%, 그리고 우선주 2.8, 현대차 3.3, 포스코홀딩스 3.1, 기아 3.8, 네이버 2.4, LG화학 2.6, SDI 4.3%, 포스코퓨처 5.68. 하여튼 3%대 이상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많이 빠져서 상당히 쇼킹했다. 코스닥도 871.57, 0.84% 빠졌고요. 오늘 개인들이 3,3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관 애들이 2,263억을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4.2% 빠졌고 에코프로가 2.8%, LNF 5.5, HLB 1.3, 알테오젠 1%, JYP 0.7, HPSP 0.2, 리노공업이 4.2%, 레인보우 4.3% 빠졌네요. 오늘 쭉쭉 빠졌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셀트리온 제약이 한 7.7% 났습니다. 7.7% 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그나마 잘 버텨준 것 같아요. 하여튼 충격이 컸어요. 삼성전자 급락에도 지금이 기회다, 매수 외치는 증권사,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여러분 지금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떨어질 때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징징대고 나중니 미치겠니 하는 분이 있는데, 와, 그렇게 그 유리 멘탈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아주 고통스럽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또 막 오르다가 또 조정받을 때 시원하게 또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은 미국 그 증시에서 지난 2일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데 이어가지고 한국 증시에서도 3일날 보니까 반도체주하고 기술주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애플 등 기술주 특정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좀 있고요. 시장의 금리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이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금리 반등을 뭔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모세합니다. 이번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가 매수,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오늘 그 보니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3.27%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77,000원에 장을 마쳤는데 하이닉스도 3.93% 떨어져서 13만 6,800원에 마감을 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5.68, SDA 4.3%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는 2.3% 정도 하락을 했죠. 오늘 2차전 지주가 많이 빠졌어요. 2차전 지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같은 코스피 2600선은 간신히 지켰습니다. 전날에 그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AMD가 5.99, 거의 6% 빠졌다고요. 애플도 3.58%, 엔비디아 2.7, 메타 플랫폼 2.1%, 마이크로소프트 1.37, 아마존 1.3, 알파벳 A 1.09%. 그래서 뭐 테크주들이 막 줄줄이 다 부진을 면치 못했고 축풍 낙엽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나스닥이 1.6% 빠졌습니다. 14,765.9세 잘 맞춘 거죠. 기술주 조정은 시장 금리가 반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보니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선물 금리가 전일 대비 0.094% 올라서 3.903%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지난달 1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에 기술주 급등이 시장금리 진정에서 비롯된 만큼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기술주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거죠. 여기 애플하고 반도체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로 나스닥 지수에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계 투자은행이죠. 바클레이즈가 전날 아이폰 15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때려버립니다. 하향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여기 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있잖아요. ASML. 여기 대중국 수출 이거를 네덜란드 정부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취소됐다. 이런 소식도 반도체주의 약세에 완전 기름을 부은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금리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투자자들이 가격에 반영해서도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공격적이었고 따라서 단기적인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 추세가 변한 건 아니고 반등의 강도 역시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증시는 중국의 양의 특수까지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까지는 코스피가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겠냐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다 매수 기회다. 중국 양해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죠. 이거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를 뜻하는 말인데 모두 오는 3월에 열립니다. 중국 양해가 3월에 열린다. 그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하고 그 ASML 이슈에 관련해서도 이 일이 기술주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번 주 발표를 앞둔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야 하겠죠. 오는 5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은 증시가 또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고 3일 밤에 나오는 그 ISM 제조업 지수하고 구인과 이직 보고서에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 급등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미국 S&P 500 이 12개월 선행 그 주가 수익 비율은 지난해보다 16.7배에서 연말에 19.5배로 급등을 했어요. 국내 코스피 200 지수의 12MFPER도 최근에 10.97배를 기록을 해가지고 9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